코가 너무 막히는데 이 비중격을 바로 잡는 게 정말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을 결심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. 어느 날 코 막힘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코 안을 들여다보고 비중격이 만곡이 되어서 이것을 바로잡는 시술을 해야 됩니다. 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제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한 20년까지는 자기가 어느 쪽 코가 더 막혀 있는지, 어느 쪽 코가 더 좁아져 있는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비로소 내시경으로 코 안을 들여다보니까 비중격이 이렇게 왼쪽으로 휘어져 있어서 왼쪽 코가 너무 좁아서 이쪽 코가 더 막히는 거니까 비중격을 이렇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죠. 그러면 그 진단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코가 너무 막히는데 이 비중격을 바로 잡는 게 정말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을 결심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. 비중격이 만곡이 되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릴 때 성장기에 이제 코에 충격을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 그때 삐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. 태아 시절에 비중격이 약간 삐뚤어지게 발달할 수도 있는 선천적인 원인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비중격이 만곡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몸속에 작용들이 있다는 거죠. 사진을 한번 보시죠. 이 그림은 저희 환자분 CT인데 이분의 비중격을 보면 이렇게 비중격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이 비갑계, 요게 중비갑계고 요게 하비갑계인데 비갑계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발달하면서 코가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보이는 거예요. 코로 숨을 쉬면 요 구석구석 아주 일정하게 구석구석 바람이 다 통과할 수 있는 온돌 구조와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코 구석구석 바람이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이쪽 하비갑계 이쪽 부분은 폭이 넓잖아요. 이쪽은 좁고 이게 양쪽 똑같이 대칭으로 이렇게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 겹치지 않게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중격은 태어나면서 삐뚤어질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외상으로 인해서 이제 비중격이 삐뚤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발달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발달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쪽 코가 좁아져 있는지 어느 쪽 코가 넓어져 있는지 전혀 좌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20년, 30년인 경우에 어느 날 이제 코막힘이 심해서 병원에 가면 비중격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과연 정말 근본적이고 옳은 처방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거죠. 왜냐하면 이렇게 이미 완전하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바로 잡는 수술을 하면 오히려 이제 이쪽 코가 더 근본적으로는 이쪽 코가 더 넓어지고 이쪽 코가 좁아질 수 있는데 그 수술보다 이 부어 있는 비갑계를 잘 치료를 해서 콧구멍을 넓게 해주면 이것이 더 안전하고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또 환자를 많이 관찰하다 보니까 이쪽이 좁아져 있는데 이쪽이 더 많이 막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쪽 코의 코막힘을 더 심각하게 호소하는 경우도 제가 만난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마다 누워서 잘 때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만 자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왼쪽으로만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코가 막혔을 때 이쪽으로 누워서 자면 상대적으로 어쨌든 이쪽 코가 더 시원해지고 이쪽 코가 좁아지면 그런 자세로 좌우의 균형이 맞게 되면 그런 자세를 좋아하게 매일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다 보면 이쪽 코가 더 많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탄력이 떨어지면서 코막힘을 더 호소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러면 눈으로 보고 비중격이 이쪽이 좁으니까 이거 바로 잡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.
환자의 주소증은 이쪽 코가 더 많이 막히는 증상인데요. 그러면 그 수술은 필요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잘 생각해 보고요. 이게 온돌 구조와 똑같다 했는데 이분도 저희 환자분이세요. 축농증 수술하시고 비염 수술도 하시고 이제 약을 많이 드셨는데 콧구멍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. 그래서 이분은 코 건조증과 이관 개방증이 불편해서 오신 환자분인데 이 그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넓기는 하지만 베르누이의 효과가 구석구석 걸리는 온돌 구조의 완벽하고 예쁜 그런 구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. 이분 앞머리 통증 호소하고 있고 잦은 두통, 코 건조증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이세요. 그래서 이런 베르누이 효과가 왜곡되는 그런 시술은 좀 말리고 싶은 거죠.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코막힘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어느 쪽으로 비중격이 삐뚤어져 있었는지 모른 채로 살아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그래서 코막힘이 심해도 제 생각은 부어있는 비갑계를 잘 치료해서 부기를 잘 빼주게 되면 코막힘을 느끼기 이전으로 얼마든지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, 몸에서 자동으로 보정하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이 정말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 수술은 권하지 않고 비갑계의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침 치료를 권하고 싶습니다.